그래.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 집합과 명제예요. 집합과 명제인데 이제 집합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울 겁니다. 이 단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단원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배우는 단원이다. 그래. 집합. 그래. 이 학문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모아놓는 거야. 매수업 수학학원을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임.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수업 수학학원을 다니는 아름다운 학생들의 모임. 분명해? 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뭐 형용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잘생긴, 멋진, 큰 이러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없죠. 그죠? 1보다 큰 하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큰, 뚱뚱한 분명히 할 수 없어요. 그죠? 선생님,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선생님 들어가 안 들어가? 할 수 없어. 그런 것들. 그래. 누구보다 뚱뚱한, 누구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단원이라는 거는 봐. 그래. 이 단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학문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학문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래,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보자. 육의 약수들의 모임. 이렇게 해볼게요. 육의 약수들의 모임. 육의 약수들. 이러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양의 약수들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양수들만. 그러면 일단 이 집합이라는 거는 요런 기호를 씁니다. 요런 기호. 중괄호. 그 모임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대상 하나하나들을 쉼표로 표현을 해요. 1, 2, 3, 6. 그 대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이게 집합이에요. 이게 집합이야. 집합은 일단 뭘로 나타낸다?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 화학 시간 같지만 화학은 아니고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소와 집합.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단원에서 처음에 다뤄야 될 거는 그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구분을 하자 이거지. 정확하게. 그래. 그래서 이제 집합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요. 네이밍. 이름을 붙여주자고. 그래서 보통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A 또는 뭐 B 이렇게 이름을 달아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 집합을 읽을 때, 이거 집합 1, 2, 3, 6 이렇게 하거나 집합, 이거 6의 약수들을 모이는 집합 이러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집합 A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소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이 각각 대상 하나하나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원소이다라는 기호는 요겁니다. 요거. 원소이다라는 기호가 이거예요. 원소이다. 원소가 영어로 element. 영어 이자 가지고 기호를 만든 거야. 그냥 수학 기호를. 그래서 이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읽을 때는 뭐 삼지창 이렇게 읽으면
틀린 거는 아니야. 니네들끼리 읽는 건데, 그지? 삼지창. 뭐, 삼지창이 있으면 나중에 이지창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지창도 있는데. 아무튼 원소이다는 이렇게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을 때 그냥 니네 원소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 원소이다. 원소이다.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방향 잘 보세요. 방향 잘 보세요. 1은 원소이다 A의. 2는 원소이다 A의. 맞습니다. 3도 원소입니다. A의. 6 마찬가지로 원소입니다. A의. 그러니까 집합 A에 대하여 이 삼지창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것은 이 원소 4개 뿐이에요. 4개 뿐이에요. 그러면 뭐 4는 A의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죠. 4는 원소가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는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원소가 아니었을 때는 짝대기를 그어서 원소인지 포함되는지, 이 녀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원소인지 아닌지,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들을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일단 원소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원소이다, 그리고 원소가 아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집합의 표현. 집합의 표현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벌써 한 가지는 보여줬어요.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원소 나열법. 원소를 다 나열했잖아요. 1, 2, 3, 6. 이렇게. 그리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소들이 좀 많고 그러면 이 원소들을 다 나열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나열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중괄호는 칩니다. 중괄호는 치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원소를 써요. X. 여기에 원소는 내가 X.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X라고 할 거야. X라고 할 거야. 근데 X는 지금 봐봐.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X는 뭘 의미해야 돼? 6의 약수라는 걸 의미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게 같은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다가 바를 쓰고 이 바라는 거는 지금부터 설명할게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건을 설명할게. X라는 녀석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할게. 그래서 X는 뭐냐면 X는 6의 약수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조건 제시법. 앞에다 원소 X. 그래 X라고 써도 되고 뭐 A라고 써도 돼요. A라고 쓰면 A는 그렇지. A는 6의 약수. 이렇게. 바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조건 제시법. 좀 많을 때는 이게 좀 편하겠죠. 그래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1, 2, 3, 4, 5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10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100까지. 그러면 이거를 100개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좀 그지? 이렇게 쓰는 거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X, 바. 얘네들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얘네들은 100 이하의, X는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100 이하의 자연수다. 또는 뭐, 100일 미만의, X는 100일 미만의 자연수다. 이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치? 위에 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내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요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다 라는 거야. 조건 제시법.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편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표 같은 거를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픽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뭐 그 벤이라는 사람 반이었을 거야. 걔는 VAN이었을 거야.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내 보자. 그때부터 뭐 같이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겠지만 그 사람이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집합을 좀 많이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집합을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집합 이름을 좀 써주고요. 이렇게 집합 이름을 써주고 원소들을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띄어놔요. 그냥 원소들을 둥둥둥둥 띄어놔. 그래서 이제 한눈에 이 녀석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다른 또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집합이 뭐 이렇게 B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지. 뭐가 한눈에 들어와?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B에만 속해 있는 거, A에는 안 들어있고요. B에만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좀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좋은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픽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에서 얘가 유한집합. 벌써 눈치챘죠? 유한집합, 유한. 개수가 유한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뭘 무한집합이라고 하느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 자연수의 모임 하면 무한하잖아요. 그죠? 실수의 모임 하면 무한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집합의 종류 이렇게 이제 유한집합 중에서 이런 녀석이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거는 빌공이에요. 빌공. 뭐 잘못해서 비는 게 아니라 안에가 비어있는 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집합 기호만 있어. 이러면 공집합이야. 집합 기호만 있어요. 이러면 공집합이야. 근데 요렇게 쓰면은 좀 그지? 요거 좀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여서 공집합만 따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공집합만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 요 녀석은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얘는 발음이 이거예요. 이거 파이. 선생님 저 파이 알아요. 어떤 파이? 이 파이 여기 파이 이런 파이도 있잖아. 파이. 이것도 파이잖아. 요거는 발음도 요건 파이지만 요 녀석의 발음은 파이예요. 파이. 발음 기호가 두 개가 달라. 우리는 이런 문자들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알파벳 A, B, C와 구분되기 위해서 그리스 문자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잖아. 그래서 요 파이와 이 파이는 F와 P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F와 P의 차이. 그래서 똑같은 파이지만 쟤 왜 이래? 쟤 이렇게 실실실실 웃어.
제가 아직 재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너 왜 웃어? 그래. 이 둘은 같은 파이지만 얘도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을 다룰 때는 이 파이는 파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게 아니야. 공집합은 요게 아니에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뭐야? 파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집합이야.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요 녀석은 집합으로 보면은. 그래, 공집합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던지 아니면 요 파이라는 문자 하나만 쓰던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요게 파이, 공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죠. 0개, 개수를 셀 수 있어요. 0개. 맞습니까? 무한집합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집합은 이렇게.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보통 number 해가지고 NA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NA. 아까 우리 A 6의 약수를 A라고 집합을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4개지요. 그죠? 4개. 4개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0개죠. 원소는 없죠. 여기 공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운 것들. 지금 뭐 어려운 게 지금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합 두 번째 것까지 나갈 건데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는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1, 2, 3. 요 집합을 우리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들만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집합의 원소들만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보자 이거예요.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자.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1개. 원소의 개수로 선생님 한번 원소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1만 들어갈 수도 있고 2만 들어갈 수도 있고 3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분집합도 집합이에요. 부분집합도 집합이니까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은 1, 3, 2, 3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이것도 부분집합이죠. 1, 2, 3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1, 2, 3 요것도 얘의 부분집합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만 만들었으니까. 그래. 얘에다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공집합도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에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얘네들은 얘네들의 일부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부분집합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데. 맞아. 자기 자신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1, 2, 3.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또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겠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굳이 A가 아니더라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다 셌거든?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내가 굳이 세줘야 되겠니?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입니다.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예요? 8개입니다. 8개. 8개.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빼고 나머지 7개에 대하여 하는 명칭이 있어요. 진짜 부분이야. 얘네들은 그냥 진짜 부분이야. 얘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은 8개지요. 진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자기 자신만 빼면 되잖아.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인 집합에 진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대단한데. 대단한데. 15개겠죠.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입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를 알려주니까 2개를 더 알았어요, 지금. 좋아요. 그게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또 틀려가지고 오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대단한 거죠. 진부분집합 하면은 진부분집합이 뭐였더라 하면서 틀려가지고 옵니다. 진부분집합이 뭔지 까먹어 버리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건데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 좋아요. 이게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그래. 부분집합. 그러면 우리는 아까 원소이다의 기호가 뭐였어요? 원소이다의 기호가 삼지창이었죠. 그죠? 삼지창. 원소였을 때 우리는 삼지창을 썼어요.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분집합, 부분이다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contain,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포함된다. 얘는 얘에 포함된다. 그래서 contain이니까 영어 앞글자 뭐예요? C니까 몇 지창이 만들어지겠어? 2지창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기호가 2지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면 요렇게 2지창. 이게 지금 읽을 때 우리 contain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게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예요. contain. 그래, A라는 녀석의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1, 2. 이 녀석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으면 1, 2. 이 녀석은 부분집합이죠. 1, 2. 1, 4. 1, 4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맞아요? 부분집합이 아니죠. 부분집합이 아니면 우리는 요렇게 아니다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요 기호도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아니다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그래,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맞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부분집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녀석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나도 너의 부분집합이고 너도 나의 부분집합. 서로 부분집합이 될 수 있으려면 얘하고 얘가 서로 부분집합이야? 아니지. 얘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얘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다른 녀석들도 얘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부분집합이 되려면 A라는 집합도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라는 녀석도 A라는 집합에 얘 부분집합이 되려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에 다른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하고 B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돼. 간단하게. A는 B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 낼 때 이것을 만족하는 녀석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상등. 상등. 상. 서로 상. 등. 같다. 서로 같은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부분 집합을 배웠으니까. 좋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개념적인 거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응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제 한번 세볼 거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어? 8개였어.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세봐야 돼? 얘처럼? 우리 경우의 수를 했지, 그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부분 집합을 지금 만드는데,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얘 보자.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부분 집합 기호는 써놓을게요. 부분 집합 기호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2를 넣을지 말지.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 3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럼 다 넣어도 되고, 다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나에게 몇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각각의 경우에 몇 가지 경우를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어? 2가지지, 2가지. 어떻게 8가지지? 그치?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얘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경우들을 다 세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즉 8가지입니다. 8가지. 이게 다 8가지잖아. 그치? 얘는 1만 넣었을 경우, 얘는 1, 3을 넣었을 경우, 얘는 다 넣었을 경우, 얘는 다 안 넣었을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8가지가 만들어지겠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씩 만들어진다고? 2가지씩 만들어진다. 2가지씩.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 2의 4제곱. 몇 개? 16개.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얘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5개가 되겠죠. 자기 자신 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2의 n제곱이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 중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하고 특정한 원소 R, L,
L이라고 할게 선생님 여기 L개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좋아. 연습하자. 1, 2, 3, 4, 5, 6.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냥. 2의 6제곱, 64개죠, 64개. 그런데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1, 2를 포함하고 있어.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1, 2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1, 2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왔잖아, 지금. 이거의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1, 2가 들어가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1에 대한 경우는 무조건 넣어야 돼. 넣거나 넣지 않아야지 2의 거듭제곱을 한단 말이야. 1, 2가 포함된 부분집합. 일, 2가 포함된 부분집합. 1은요, 무조건 넣어야 돼. 2도요, 무조건 넣어야 돼. 남은 거 3, 4, 5, 6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2의 4제곱이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개수만큼을 뺍니다. 2의 4제곱, 16개예요, 16개. 그러면 3, 4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 3, 4가 포함되지 않은 거는 1, 2는 1, 2, 5, 6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3, 4는 무조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 M개, L개, 특정한 원소 L개 포함하고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을 하는데 N에서 L, M을 빼고 나머지 것들의 개수만 세서 2의 거듭제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들어가거나 항상 들어가지 않은 원소들은 무시하고 나머지 원소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2의 거듭제곱을 하면 돼. 그래.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포함되고 3, 4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은 몇 개야? 5, 6만 세면 된다고요. 2의 제곱 4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까지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우리 했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하도록 합시다. 시작하자. 보자. 집합인 것은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몇 번이겠어요? 몇 번이야? 그죠, 3번이죠.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놔야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1에 가까운 수,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의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그치? 집합 한번 모아봐 이거잖아. 10 이하의 소수 2, 3, 5, 7 4개가 있죠. 요것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네. 더하면 또 덧셈 틀리지 마시고 17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 원소이다, 아니다,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2가 원소이다, 아니죠. 틀렸죠. 3은 원소이다, 이게 맞는 거지. 4는 원소이다, 아니죠. 6은 원소이다, 아니죠. 5는 원소가 아니다, 아니죠. 원소잖아. 그지? 원소에다가만 우리가 요 삼지창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하여라. 원소 나열법 어떻게 돼요?
이게 원소 나열법이죠. 그죠?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이게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다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유한집합인 것은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죠. x는 음의 정수,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아요. 여기 무수히 많잖아. 제곱수들의 모임이네. 그 다음에 x제곱은 0보다 작은 실수에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죠.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실수는 없잖아. 그래. 이게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지요. 그죠? 원소의 개수가 0개. 다른 것들은 다 무한집합이네. 6번.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4개죠. NA는 4.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됩니다.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좋아, 여기 뭐 어려울 거는 없었다. 그죠? 어려울 거는 없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조금은 나올 수 있어.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음 표현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14의 양의 약수 했어요. 14의 양의 약수. 1, 2, 7, 14. 요 4개가 되죠. 그죠? 2는 원소이다. 맞습니다. 4는 원소이다. 뭐야? 4가 왜 원소야? 7이라는 녀석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맞죠? 그죠? 집합 기호 안에 얘네들의 원소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부분집합입니다. 28은 부분집합이 아니다. 맞죠? 27, 14 부분집합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때요? A 안에 B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A 안에 B가 있다. 그러면 A가 더 크다. A가 누구를 포함한다? B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지.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B가 A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A는 공집합이고요. B는 원소가 하나가 들어있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반대죠. A가 지금 더 큰 집합,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X는 짝수. 그 다음에 B는 8의 양의 배수. 8, 16, 24. 이렇게 나가는 무한집합. 얘는 2, 4, 6, 땡땡땡 하는 무한집합. 아, 얘네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B가 A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녀석들이겠네요. 그죠? 다른 녀석들 안 되는 것까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자. 그래요. A는 4의 양의 약수 1, 2, 4. B는 1, 2, 3, A예요. 근데 누가 B가 A보다 더 커야 돼. A가 B에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1, 2, 4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A는 4여야지 되겠죠. 그죠? A는 4여야지 이 녀석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다. 좋아요.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봅시다.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예요?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민정? 몇 개야? 몇 개야? 말을 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우준?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도 못 세?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어? 틀렸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5개. 아까 원소가 뭐라 그랬어요? 원소는
집합 기호 안에 쉼표로만 구분되어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4개의 쉼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요 안에 덩어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원소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원소예요, 얘네들이. 원소예요. 2, 3이라는 요 중괄호 친 모습 하나.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가 5개입니다. 이거 자체로 원소야. 그러니까 이 5개에다가만 삼지창을 쓸 수가 있어요. 이 5개에다가만 삼지창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 파이라는 문자가 원소라는 거야. 파이는 공집합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녀석은. 그 다음에 1, 2. 이거 맞아, 틀려. 1, 2, 집합. 이거는 지금 원소이다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원소에다가만 써야 돼. 얘는 원소가 아니야. 원소는 이 5개밖에 없어요. 5개. 얘는 원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소예요. 원소예요. 얘는 원소예요. 원소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는 부분집합에다가 쓸 수 있어.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다가 2하고 3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죠? 얘도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집합 기호에다가 원소들을 집어넣었을 때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누가 틀려? 3번이 틀린다. 니네 요런 거 원소인지만 명확하게 할 줄 알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원소에다가만 하는 거고 이거는 부분집합. 부분집합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원소들이 들어와야 돼. 원소들이 들어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기호 안에 얘네들이 다 원소잖아. 2하고 3이 원소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얘는. 맞습니까? 얘하고 얘의 의미가 달라. 의미 자체가.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이 두 개가 들어간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니네도 알다시피, 니네도 생각하다시피 다른 문제에서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헷갈릴 게 나온다. 이 문제는 헷갈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주의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부분집합 구하기. 6의 양의 약수 1, 2, 3, 6이죠. 1, 2, 3, 6. 이 녀석의 부분집합인 것은 이 녀석들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 부분집합. 3번이 부분집합이죠. 원소들. (7-1번)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래요.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6-1번 안 했어? 메뉴에 있어? I'm sorry. 6-1번 서로 같은 집합 A하고 B가 같은 집합 뭐 8이하의 짝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집합이 아닌 거 알죠?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얘 같은 집합이 아니죠? 같은 집합 아닙니다. 같은 집합 아니에요. 다 아니고 누가? 얘 5의 양의 배수 5번이 같은 집합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2, 3 여기 누가 있어? 7이 있어요. 7이 있으니까 A가 7이어야 되고요. 2, 3 2가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B는 2여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기 있는 친구들 아무도 안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다 맞는 문제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고요. A의 진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은 A라는 녀석은 30의 양의 약수 1, 30, 2, 15, 3, 10, 5, 6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약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진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자기 자신은 진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 됩니다.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즉 16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입니다. 16개.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중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 4를 꼭 포함해라 라고 하면 4 빼고 나머지 원소 3개로만 세면 2의 세제곱, 8가지, 8개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거 8개. 특정한 원소 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나 더 하면, 얘 봐. 원소 5개인데 1은 포함하고요. 1은 포함하시고 1은 꼭 들어가야 되고 2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어요. 2의 세제곱 8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래. 16개. 그래. 2의 n제곱이 16이란 얘기고. 그럼 n은 얼마가 돼? 4.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원소는 4개였을 거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읽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나중에 이거를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읽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읽어야 돼요. x는요. 얘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야. 부분집합의 개수.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근데 누구를 포함하는 a라는 원소를 꼭 x는 가지고 있어야 돼. a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 2의 몇 제곱? 제곱이죠. a를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있는, 그치? 이쪽 부분은 얘를 가지고 있는으로 있고요. 이 녀석은, 이쪽 부분은 얘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지. 얘를 가지고 있는 얘의 부분집합,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그럼 앞에 문제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읽기만 그렇게 읽어도. a를 가지고 있는 A, B, C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 즉 4개지요. 4개입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틀리지 않게, 진짜 뭐 벌거라고 여기서 틀리고 오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푸세요.